연결고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어떤 포인트들을 이어봐야 될지 오늘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연결고리 주제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경기 침체 가능성에 투자자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연준이 워낙에 금리 인상을 빨리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좀 볼까요? 네, 사실 이 내용은 월요일 날 미국 증시 급락 나왔잖아요. 그랬죠. 그때 가장 크게 원인이 됐던 부분을 네. 이해를 하셔야지 오늘의 반등까지도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같은 요인인가 보군요. 일단은 지금 계속적으로 크게 하락을 하는 것이 이 파월의 이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많이 하락했죠. 결국은 지금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는 네.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에 따라서 결국 통화 정책이 더욱더 강도가 상향 조정이 될 수밖에 없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에 따라서 네. 우리는 위험 자산을 회피를 해야 되고, 그렇죠. 이래서 자산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다는 게 월요일 날 이제 시장이었습니다. 그렇네요. 딱 정리가 되네요. 네. 그런데 이제 월요일 날 시장에서 하락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지금 나스닥이 고점 대비 27에서 한 28%가 하락을 하게 되고, 세장이죠. 그리고 3일 동안 10%가 나스닥이 하락을 엄청 했습니다. 빠진 거죠. 그리고 CNBC에서 재미난 보도가 나왔는데, 네. 아마존닷컴의 주가가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게 돼요.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에 대한 부분을 일부에서는 언급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됐고, 이에 따라서 저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됐는데, 네. 이 저가 반발 매수세가 오늘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빅테크나 아니면 조금 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들어왔는지를 네. 오늘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이 먼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연준 의사들이 발언이 나오게 돼요. 네, 좀 많더라고요. 예, 발언이 나오게 되는데, 큰 틀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에요. 네.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를 했던 것은 정확하고 타당하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부분을 편들어줬군요. 예, 일단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가 금리 인상이라든지 통화의 긴축 정책을 사용을 하기는 하겠지만, 네. 그래도 경기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버하지 말라는 거군요. 뭐 경기 침체라고 우리 때문에 니네가 경기 침체 오지 않는다는 계속적으로 거잖아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 그런 건 너무 과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네. 이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볼커 스타일의 경기 침체를 설계할 필요는 없다. 볼커 스타일이라는 게 예전에 엄청 올렸을 때 말하는 거죠? 네, 1980년도 때 경기 침체가 되는 것과 상관이 없이 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20%대까지도 이제 인상을 시키는 이런 200bp요? 20%. 퍼센트. 네, 그때 당시에는 네, 그런 시장이었었기 때문에 그랬군요. 예. 그렇게 되면서 사실 경기 침체가 나오게 되고 완전히 리세션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버리는 이러한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사례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 파월이 다시 한 번 더 볼코로 변신을 할 수도 있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최악일 땐 그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 갈지 않을 테니까 너무 그렇게 우려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달랬군요. 로레타 베스터 클레베르드 여느 총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약간 인정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어떤 거죠? 일부는 경기 침체 관련돼서 조금은 나올 수 있다. 올리다 보면? 예, 올리다 보면 일정 기간, 단기간에 나올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장기간 쪽으로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 그럼 경기 침체를 또 막으려는 그런 의지도 동시에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연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오지 않게 우리가 연착륙을 잘해볼게 라고 시장이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군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너무 높아지니까. 또 다른 측면으로 또 달래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달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이제 미국 국채 금리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일부분은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가 심리가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반대면 안전 자산에 이제 또 회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미국 국채 10년 금리로 이 미국 국채를 사주게 되면서 같이 하락을 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 미국 빅테크 관련돼서는 금리가 내려가니까 그럼 부담 다시 한 번 없죠. 더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라는 이러한 이제
이 논리가 나오게 되면서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네. 더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들이 한 목소리 했네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미국에서만 사실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목소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중국 쪽도 중국도. 사실 요즘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데 바로 봉쇄 정책의 장기화 그리고 봉쇄 정책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계속 같은데요. 그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지금 유가로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네, 네, 물론 네. 유가의 가장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는 아람코가 아시아 쪽에 이제 유가 공급에 대한 이 단가를 낮췄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6% 빠졌죠, 그래도 그 때문에. 이제 중국의 봉쇄가 계속적으로 장기화되면서 수요에 대한 부분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중국이 그만큼 기름을 많이 쓴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네. 기름 관련돼서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국가인 거고 그렇죠. WTI가 이번에 100불 아래로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하게 되면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장 글로벌적으로 큰 국가 두 국가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양쪽에서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안하죠. 이런 부분이 네.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일 발표하게 되는 4월 미국의 CPI 발표치가 네.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 여부를 과연 나타내 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예상치를 이게, 네. 하회해야 된다는 거죠. 하회를 해줘야죠, 사실상. 그래야지 피크아웃이 그렇게 되는 되면 거죠. 피크아웃이 되게 되면서 적어도 미국에서는 통화 긴축에 대한 속도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미국 쪽의 경기 침체에 대한 목소리가 조금 낮아질 수 있을 테니까 네, 자이언트까지는 안 간다. 예, 네, 이런 그렇죠.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제 빅테크 관련돼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예. 러셀 2000 지수를 보게 되면은 네. 마이너스 0.02%를 기록을 하게 돼요. 그럼 중소형이 조금 약했다는 거네요. 대형보다. 중소형주들은 네.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대형만 좋았다. 이제 현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조금 좋지 못한 기업들 네. 그리고 앞으로도 투자를 더욱더 많이 해야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죠. 사실상 지금 투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도 생길 수 있고 어렵다는 이런 부분 얘기군요. 때문에 뭐 예. 리비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도 뭐 로블록스 아니면 유니티 뭐 그 외에도 다 니콜라라든지 퓨어셀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까지도 자리 잡으려고, 전반적으로 예. 일단 좀 좋지 못한 그렇군요.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판 관련된 종목인 애플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여기 구글, 뭐, 돈잘 버니까요. 넷플릭스 이런 종목들이 한 1에서 한 2%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2%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다행입니다. 되면서 네.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에게 희망을 좀 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1.4% 정도 상승이 나오고 온 세미컨덕터가 한 6%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이거는 TSMC가 이제 레거시한 제품인 5인치에서 8인치 관련된 제품들을 단가를 다시 한 번 더 인상을 한다는 발표를 했어요. 레거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고부가 같이 말고 약간 싼 것들 말하는 싼 거죠. 것들이죠. 예. 네, 거기에 관련돼서 더 가격 인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이 차이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온세미 콘덕터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될 거니까 그렇군요. 그게 한 6% 정도의 상승을 이끌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기술주가 대형주를 중심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좀 매기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는데요. 국내에서 이제 어떻게 좀 연결해 볼까요? 국내 일단 시장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네. 같아요. 오늘 하락 출발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야간 선물이 한 0.34%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깊은 하락은 아니겠군요. 네, 뭐 약보합 정도에서 네. 출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달러 인덱스도 사실 조금 더 상승을 했어요. 예. 한 103.6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잘 안 내려오네요. 네, 그런 부분이 결국은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를 그렇죠.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게 된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전일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한 6천억 정도를 매도한 채로 넘겼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 자체가 오늘 어떻게 청산이 되는지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방어주적인 성격인 필수 소비재 쪽이 상당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안 좋게 흘러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지수상으로 보게 되면 네. 필수 소비재 관련돼서 어제 CJ제일제당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상당히 괜찮았었거든요. 예, 그렇죠. 실적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가공식품 쪽은 가격에 대한 전가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라이신 관련돼서는 대두 가격이 인상이 되게 되면서 이 라이신 가격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게 혜택이 네, 있군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지금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지수에 대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온세미콘덕터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8인치 하면 DB하이텍이죠. 그렇죠. 그래서 DB하이텍까지도 한번 가시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제일제당과 DB하이텍 두 종목 한번 연결을 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시장에서 이번에는 또 로블록스, 또 오랜만에 또 메타버스입니다.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잘 나왔나요? 어떻습니까? 시간에서 하락했고요. 안 좋군요. 네, 시간에서 한 4% 정도의 하락을 했는데 네.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좋기는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했을 때보다도 증가가 되게 되고 네. 손실폭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네.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약 매출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 예약 매출. 이 예약 매출이라는 게 예. 이 로블록스에서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불하는 돈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즉 예. 로벅스라는 이제 게임 머니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환전을 시켜놓은 금액인데 그렇죠. 그게 이제 예약 매출로 잡히게 되는 거고 예. 진짜 매출로 잡히는 건 로벅스를 다시 한 번 더 게임 아이템으로 이제 사게 되면 그게 매출로 잡히게 되는 이런 이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중간에 같아요. 환전 같은 걸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게 예약 매출이 결국은 이 미래에 어느 정도나 그렇죠. 이제 매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기인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그렇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좋지 못한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시에서 약간 그 대기 자금 같은 거군요. 뭐 그런 부분이 종목은 사기 전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일 평균 활성자 사용자 수는 그래도 전년도 대비 한 28% 정도 증가를 하게 되면서 한 5,400만 명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EO 같은 경우에는 이 로블록스의 플랫폼이 잠재력을 계속적으로 발휘를 하고 있고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네네. 이제 이 혁신 로드맵을 제공하는 데 주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뭐랍니까? 이제 이 월가에서는 웨드부시에서는 로블록스의 사업 모델이 더욱더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냉정한 있습니다. 시장이군요. 그리고 이제 예. 이 사용하는 층 자체가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에 국한이 되어 있기 그쵸.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더욱더 확장을 시켜줄 수 있는지가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이다라고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랜만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좀 국내에서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런 이제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로블록스가 사실 이제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결국은 엔데믹 관련돼서도 피해 관련된 업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게임 안 사실상 하죠. 투자 네. 심리라는 이런 부분이 많이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바이브 컴퍼니라든지 예. 아니면 맥스트 같은 맥스트. 기업은 예.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 내가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더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런 라고 분도 계시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네. 분들이라면 요즘 계속적으로 삼성전자가 VR 기기를 만든다거나 맞아요. 아니면 애플 같은 경우에도 VR 기기를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MP라든지 아니면 선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코세스라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치우쳐져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로블록스와 관련된 힌트 국내로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